안녕하세요. KIC 전 세계 회원 여러분, 저는 KIC 자문위원장 법학박사 이경희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영광입니다. 저는 오늘 통일한국의 비전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974년에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40대 후반의 대한민국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중고 시절을 거치면서 특히 1989년 그 고1 때 대한민국의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일까, 한민족의 전략은 무엇일까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주변 사강의 이권이 침해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높이는 방법은 통일 한국을 이뤄야 된다고,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일한국의 비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통일한국을 성취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소년이 저는 이제 경희대 법대를 나왔는데요. 그리고 외대 법대에서 통일헌법으로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통일헌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40대 후반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계속된 통일을 추진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업은 민족통일산업개발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빌딩 개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통일 촉진의 총재로 있으면서 민족통일에 대한 저의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속된 통일을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향은 지금 너무 분열 정치로 해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는데요. 국민 통합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하루빨리 좀 만들어서 그 통합된 어떤 국민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통일한국을 추진해 가야 된다. 근데 그 통일한국을 추진하는 것이, 만드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제약하는 방향의 통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을 더 확장시키는, 더 확대하는 방향의 통일한국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국 지금 7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정말 그 70년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으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주변 사강에 둘러싸여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제약받고 있어요. 특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통일한국만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 인권, 복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짚어보고 통일한국의 비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북한 핵개발로 인해서 핵공포와 남북관계의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그리고 그 핵무장으로 인해서 미국 그리고 UN, 한국의 제재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고립되고 있죠. 그리고 북한 경제는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에 더더욱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의 경제 붕괴는 대한민국의 내재적 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스탠스, 우리의 안보와 정치적 측면에서 한미동맹이 우선이죠. 근데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지난 20년의 과정을 보면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경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갈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스탠스, 대한민국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선택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미중 갈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역량과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 안보와 외교적 측면,
정치에서는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중관계의 발전, 이 두 가지 목표를 같이 성취해야 되는 외교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위안부 사과 문제, 그리고 일제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어요. 근데 한일 관계는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이 관계를 좋은 쪽으로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외교력이, 협상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단절로 인해서 전쟁의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안보 불감증이 지난 70년을 거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북한의 경제 붕괴, 그리고 전쟁의 위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으로서 극심한 국론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영호남의 갈등 너무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대를 이어서 대물림되고 있는 갈등이에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 나이가 40대 후반인데 저와 같이 공부했던 영호남의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뭐 좀 그래도 지역 감정이 옅었다 봐요. 대학교 다니고 할 때는. 근데 지금 제 나이가 된 40 후반이 된 영호남의 친구들을 보면 정치적 색깔이 완전히 굳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간 갈등이 대물림되는 것은 우리 선배 기성세대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 간 갈등 극대화되고 있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이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 가진 자와 없는 자, 그 다음에 각 계층별로 집단 이기주의를 통해서 갈등이 최고조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복 정치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 등등 보복 정치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죠.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상대편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보고 절충할 수 있으면 절충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와 부동산 폭등에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국민의 위화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상실된 정치와 만연한 부정부패가 있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여러분 아시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더더욱 거대 여당이 출연하면서 그리고 야당의 정치력이 부재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협치가 사라진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포퓰리즘의 풍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퍼주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가 힘들어지겠죠. 무조건 퍼주는 정책을 남발하다 보면 우리 현 세대의 우리들과 그리고 미래 세대는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득권과 자본의 결탁에 따른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 지도층의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LH 사태나 대장동 사건을 보면 사회 지도층의 집단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어요. 약자를 배려하고 보듬고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한국 자본주의 속에서 자본을 더 획득하려고 하는, 그 탐닉하려고 하는 사회 지도층이 대다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희망을 상실한 서민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절규는 극단으로 치닫고 너무나 어려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현장의 붕괴와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핵심 산업은 소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탈원전에 따라서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정치 쟁점으로 조선 산업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합니다.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에 끌려가는 경제정책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통일한국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일본을 추월해서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1000개의 글로벌 기업 그리고 10만 개의 혁신형 강소기업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부국이 되고 우리의 경제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원천 기술에 기반을 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많이 창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그런 글로벌 기업을 많이 창출해서 국부를 창출해야 합니다. 세계 과학기술을 주도해서 과학혁명을 통해서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핵 억제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강군을 육성해서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해서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10대 시대정신 세 번째로 따뜻한 복지로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경제력이 커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려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했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거기에 대해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혁명에 의해서 백신도 개발하고 방역 체계를 선진화해서 세계 최고의 방역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과학혁명을 통해서 백신 개발 등 선제적 개발을 통해서 전 세계에 공헌도 하면서 국부도 창출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질도 깨끗하게 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야죠. 다섯 번째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기준이 있고 또 보수진영 보수진영대로 기준을 가지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 해석에 의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을 너무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하루빨리 구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식이 통하고 법치주의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치에 의해서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그 법치의 틀 속에서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력 분립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통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치원 의무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 그리고 전국민 무상직업교육,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100만 명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로 국민이 사랑하고 세계인이 향유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오징어 게임 전 세계에 넷플릭스 1위를 했는데요. 오징어 게임 그리고 전에 있었던 태양의 후예 그리고 가수들로 보면 BTS, 블랙핑크 등등 싸이가 있었던 또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의 문화 자본으로 전 세계의 시민들과 함께 글로벌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를 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화 중시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대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의 우위, 경제력과 국방력을 최대로 키워서 투트랙 정책 많이 얘기하죠. 양면 정책으로 대화 중시와 그리고 경제력과 국방력의 힘의 우위 정책에 의한 안전한 통일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확장시키는 그리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통일한국 건설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통일한국의 주체는 전 세계 한민족, 지금 전 세계 우리 그 KIC 회원들이 한민족 회의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에 5,200만, 그리고 북한에 2,800만,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750만의 해외 재외 동포, 9천만 전체 전 세계 한민족과 그리고 깨어있는 세계 시민이 함께해서 통일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홍익 인간의 이념을 실천해야 돼요.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개도국을 지원하고 인류의 공영에 헌신하는 존경받는 대한민국,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문화를 생산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과학기술 혁명으로 인류의 성장과 생존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 세계의 발전과 평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리딩국가 대한민국. 우리 함께, 우리 전세계 한민족 성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천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그리고 1894년 이래로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GDP 세계 1위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던 미국도 하지 못했던 그 전 세계 시민의 자유와 인권의 확대를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홍익인간 이념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그런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통일한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복지를 확장시켜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통일한국의 대한민국 40대 후반의 청년이 통일한국의 비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